예, 장재원 의원입니다. 박영선 의원님. 예, 근데 요런 일정에 있어서요. 사실은 기간보고 같은 경우 이 지금 사태의 핵심이 청와대인데 청와대의 기간보고부터 받지 않고 이게 문체부라든지 이게 뭐 보건복지부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특위의 첫 기간보고는 당연히 청와대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청문회 일정이 12월 달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저희 여당에서는 그 의원들끼리 간사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11월 달 내에 1차, 2차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대다수였는데 왜 간사들끼리 일정을 이렇게 합의를 했고 또 이것이 위원장과 합의된 내용인지 좀 알고 싶고요.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야당 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선 의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기간 보고 받는 데 중에서 국정원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현장 실사를 언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 프린트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일정은 별도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별도로 잡는다고요? 예. 일정이 그러면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증인이 약간 추가돼야 되는데 증인 문제는 이따가 나중에 따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한꺼번에 말씀을? 지금은 의사일정 1항을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건이 상정돼 있고 의견 받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늘 회의 순서 5번 항에 일부 정인 참고인 출석 요구에 건에 네, 의견 그럼 그때 주시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 보고 국정원을 좀 추가해 주십시오. 네. 다음 황영철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예, 황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여야 간사님들께서 모이셔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국조 운영과 관련돼서 저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충실하게 반영되는 운영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분 안 되지만 벌써 몇 분의 의견 제시가 있고 이의 제기가 있는데 사실상 이 국조가 이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조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면 정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충실한 국조가 될 수 있게끔 훨씬 더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중심 잘 잡으시고 그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간사님들께서도 지금 뭐 속속들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사전에 충실하게 자당 의원들과도 협의하시고 또 서로 간사님들끼리 이견이 있으시면 우리 국조위원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면 또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모을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도 장재원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기관 보고의 가장 중심은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제1차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역시 청문회 문제에 있어서도 청문회를 왜 이 기업 총수들의 청문회가 1차 청문회가 돼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연히 이와 관련된 우리 2차 청문회에서 청문회 대상자가 당연히 1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등등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면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의견 다 제시하시고 우리 간사들이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시고 또 제가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박영선 의원님. 예. 지금 간사님들이 합의하신 증인들은 그냥 기본적인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각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 증인들의 숫자를 합치면 증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 청문회 횟수가 4차 청문회 4번 갖고는 저는 좀 이걸 소화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청문회 횟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청문회 횟수를 늘리는 문제 그것을 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우리 도종환 의원님. 예. 네. 좀 전에 장재현 의원님이나 황영철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박영선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일정이 일본 안건인 위원회 운영 일정이 이대로 확정이 되면 대단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청문회를 위해서는 일정도 늘어나야 하고 일정을 추후 협의하겠다. 12월 17일 이후에 추후 합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해놓고서 추후 합의가 안 되는 청문회들이 있었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더 세세한 일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주로 지금 증인 명단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명단들이 대기업 관련되는 분들인데 이거 말고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증인들이 더 필요하고 또 입학비리, 학사비리와 관련된 이화여대 정유라 학생과 관련된 증인들도 더 필요하고 세월의 7시간 관련된 증인들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더 충분히 논의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안민석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 국조 구성되고서 일주일 시간을 그냥 허비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야 의원님 모두 또 위원장님 우리 모두가 한치의 의혹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고 의미 있는 국조를 하자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데 왜 일주일을 이렇게 협의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희 이 국조에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저희들이 활동을 할 바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봅니다. 특히 우리의 원칙은 이 국조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 정인 채택 과정에서도 성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일지라도 필요하다면 정인 채택을 해야 된다. 이 위원회에 의결을 해서라도 대통령 정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성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수많은 정인 리스트 중에서 박근혜라는 이름은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이름을 빠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성역을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이 특위가 한치의 의혹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진상조사를 할 거라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겠습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 실질적인 이 회의에 있어가지고 이 수많은 거의 100명이 넘는 이 명단 중에서 박근혜라는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여야 위원님들 성역을 허용하지 맙시다. 박근혜 대통령 정인 출석을 관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윤소희 의원님. 정의는 이제 정의는 이따 의사안건 5번째 이제 발언할 수 있는데 하여튼 위원회 전체 운영과 가는 사항이니까 뭐 다 말씀하십시오. 네, 정의당의 윤수아입니다. 회의 절차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다. 본 정신에 충실하자.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정의당 의제로 더 다루다 하더라도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 저는 좀 1년의 이렇게 준비 과정 그리고 오늘 회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셨고 그랬는데 물론 원내교섭단체의 3당의 간사의 부분들의 협의의 부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존중은 각 당에 속해 있는 그리고 이 특조위의 위원들의 전체의 부분을 총의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간사의 부분들이 이렇게 좀 표출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저야 뭐 비교섭단체 일인이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새누리당 간사님이다 그러면 새누리당에 속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해서 그래야 이 간사 회의에 상이 정확히 정립된다. 좀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 그리고 충실한 부분을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간사님들끼리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좀 심도 있게 살펴주신 것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저와 같이요 비교섭 단체이지만 막중한 임무를 띠고 여기 있는 조사위원도 있다는 것을 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의견 중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청문회 횟수를 또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와 12월 17일 이후에 청문회 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이런 기간 특히 청문회 기간을 더 이하여대라든지 세월호 7시간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간 보고도 확대해야 된다는 거고 아울러 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한 정인 채택에 있어서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사 협의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해주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소외됨이 없이 해달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하태경 의원. 예, 그 일정에 관한 것은 아닌데 저희 국정조사가 진실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중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정말 엄밀히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이 주어진 기간이 짧고 또 개개의원들의 이 보좌진이나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가습기 특위 할 때도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전문위원들을 여야 뭐 동수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하면 좀 더 정확한 진실을 국민한테 알릴 수 있고 그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뭐 괜한 의혹으로 피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엄밀한 그 진행을 위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전문위원 위촉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여야 동수의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지금 아까 또 특히 제시한 내용 중에 기간 보고에 청와대를 갖다가 좀 30일 날 더 빠르게 앞에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죠, 그죠? 그거부터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요. 지금 26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되면은요. 네. 대통령께서 지금 그 검찰 수사 결과에 보면 피의자로 됐는데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6일 날 지금 거리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촛불 들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기관 보고를 받으면서 청와대에서 왜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11월 30일까지 기간보고를 늦춥니까? 이거 지금 그러면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특위 구성하고 난 다음에 2주나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라보고 공적특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그럴지 이거 기간보고 땡기고요. 제일 먼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가 기간보고를 해야 된다. 저는 시기도 문제가 있고 순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예. 자, 뭐 이렇습니다. 예. 우리 이용주 위원님 의견만 듣고 그다음에 간사들 의견 제시 받도록.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여러 의원들이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국정특위가 발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주가량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히 야당 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와중에 사실 오늘 있었던 회의가 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설명도 없이 불과 한두 시간을 앞두고 오늘 날짜로 바뀌었습니다. 그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간사님들이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이 향후 그러한 일에 재발이 없을 것이고 이 위원회가 얼마나 위중한 일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 대한 기관 보고를 한다면은 필히 이번 주 토요일 이전인 안 되면은 내일 아니면 모레라도 하더라도 경기피라도 그 한 기간만이라도 기간 보고를 당겨서 받아야지만이 토요일 날 거리로 나올 모든 국민들에게 그 경위가 어떤 것인지 국회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국조특위가 이제 본회의 의결되고 난 이후에 가장 신속하게 국조 일정을 가지고 또 진행을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야 간에 또 이 간사들도 각 당의 입장이라든지 위원들 간의 이런 조율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혼선을 빚었고 아울러 이 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회 또 전문위원을 비롯한 또 이렇게 저희들 뒷받침하는 그런 세팅도 조금 위원회 전체적인 준비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그 부분은 위원장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위원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오늘 3당 간사께서 그동안 한 3차례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토대를 갖췄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사들께서 의견 한번 최종 듣고 안건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범계 네. 그 지난번에 1차 전체 회의 때 우리가 당초 예정돼 있는 국정조사 계획안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수정 의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조위원님들의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의지가 전 높다고 여야 불문하고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사 간의 협의와 합의는 일흥의 가이드라인이지 그게 이번 국조를 임하는 데 있어서 최종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협의를 하는 데서 가장 크게 신경을 쓴 부분은 검찰이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던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예민하고 워낙 외부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존경하는 이완영 간사님, 김경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과 이런 합의를 이르렀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작은 것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얘기를 드리면 기관 보고에 이제 청와대냐 아니면 지금 여기 1차 기관 보고처럼 문체부, 법무부, 대검이냐 이건데요. 저희들은 이 사건이 불거진 그 연역적 순서, 즉 문화체육관광부부터 사실은 미르와 스포츠재단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 뒤에 수사가 진행이 됐고 급기야 청와대로 번지는 이러한 연역적 순서를 감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어보니 26일 정말 국민 여러분들의 대촛불 민심도 있고 해서 청와대를 1차 기관 보고에 넣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건에도 나와 있듯이 걱정하시는 기관 보고 문제와 증인 채택의 문제는 추후 협의와 추가 일정으로 다 나와 있고 조금 전 30분 전에 이 전체 회의를 열기 전에 위원장님 간사간 협의에서 충분히 포용적으로 유연하게 추가 기관 채택, 추가 증인 채택, 추가 청문회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자 이런 합의랄까요?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전했다라는 말씀 따갑게 질책을 듣겠습니다. 다만 그럴수록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차근차근 착실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님. 예. 먼저 우리 여당 의원님 말씀 제가 존중하고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여당 의원님 만나서 일정도 협의를 했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7일 날 동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8일 날 바로 위원장 주재 간사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바로 정인까지 21일 날 월요일 날 가져가자.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을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의아해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채택된 계획서에 보면 예비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에 우리가 자료 조사도 있는데 정인부터 내놓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야당 간사님 의견, 위원장님 의견 다 존중해서 또 우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인 우선을 재벌그룹부터 그리고 지금 수사받고 있는 11명에까지 저는 야당 의원대로 다 받았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여야가 없다는 말씀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야 의원님들 말씀 주신 거 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늦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은 너무너무 지금 간사들도 자주 만나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토요일 날 촛불 집회가 우리가 왜 이렇게 청문회하고 맞춰야 되는지 저는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착실하게 하나하나 60일, 90일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착실하게 해나가자는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님 의견 주세요. 예,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우선 장제원 의원께서 말씀 주신 촛불 집회를 대비해서 조금 빨리 청와대 기관 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 것을 좀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보니 그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아마 이따가 위원장님 주재하에 다시 간사회의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발생했던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진상 규명의 절차론적 방법과 관련해서 아까 대강 박범계 간사께서 설명하신 그 순서대로 이렇게 기관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기업체 증인들을 이렇게 첫날 지금 증인으로 채택했던 이유도 이 사람들이 일단 검찰 공소장에 피해자로 돼 있고 또 지금 정책수석이라든지 대통령과 독대했던 내용들을 첫 번째로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진상규명 작업을 밟아가는 것이 가장 온당하고 합리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잡았고 어쨌든 국정조사 순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저로서는 최소한 느끼고 있고
두 번째 증인 숫자를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와 박범계 간사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완영 간사께서도 근본적으로 저희들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미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다만 간사회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추후로 논의하면 되지 지금 이 순간에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로 답변을 주셨고, 그다음에 일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4차 청문회까지 잡혀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청문 절차 또 추가 기관 보고 대상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 간사들이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비슷한 생각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국정원이라든지 박영선 의원님 말씀 주셨던 국정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일단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다시 조금 우리가 조정하는 절차를 밟아가자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저희가 듣고 또 간사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제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의견들은 다들 뭐 웬만큼 제시되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12월 17일 이후에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번 국정조사 특위가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준비한 이 위원회 12월 16일까지 이 운영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했어요? 이 수용을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완영 간사가 지금 그걸 수용을 아직 의견을 다시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왜 기관 보고가 1차, 2차가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 간사님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민간인들이 문제를 저지른 문화체육관광부 또 조사한 검찰, 법무부 여기를 먼저 보고 우리가 보고 듣고 세밀하게 더 파악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하자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우리가 의미 없이 순서 잡은 거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나누고 또 1차, 2차도 그룹부터 먼저 하고 수사자들 하자. 이까지 다 의견을 나눈 겁니다. 이걸 간사들이 이렇게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장님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승인을 하신 것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저희들 뭐 간사 회의가 필요 없죠, 뭐. 예. 네. 예, 황영철 위원님. 예. 간사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그 여러 가지 간사님들 생각 있으신데 또 거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여기 운영 일정에 대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논의하라고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의견을 제시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보니까 일단 뭐 순서와 관련돼서 전 간사님들이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 그거 뭐 납득합니다. 다만 바꿔보는 게 어떻겠나 의견 제시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기관 보고가 11월 30일 날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한 다음에 한참 있다 또 2차 기관 보고로 이렇게 14일 날 해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뭐 29일부터 하든지 1일 날 2일 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일정 고려하신 것 같은데 그럼 29일 30일 잡아서 1차 2차 기관 보고 마치고 그다음에 청문회 들어가야죠. 이게 순서 아니겠어요? 이런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사님들끼리 잠깐 시간 내셔서 우리 위원님들 몇 가지 안 제시한 거에 대해서 협의하셔야죠. 그거 안 하고 그냥 위원장님이 네, 안대로 통과시켰다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예.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이완영 간사님만 제외하고는 그 기관 보고를 청와대를 먼저 앞으로 하자라는 데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거의
의견이 일치돼 있고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정을 당기자 이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도 이유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제일 사실은 빨리 가자 하는 입장이십니다. 근데 야당 간사인 저는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초기에 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충분히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변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감안해서 또 충실하게 자료도 제출받아서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이 현재 합의된 이 17일 이전, 16일 이전에 1차 기관보고, 1차, 2차 청문회, 2차 기관보고, 3차, 4차 청문회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나와 있다면 저희들도 따로 한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도 그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는 건 우리 박근무 의원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첫째는요. 지금 언론을 보게 되면 단독 이래가지고 무수한 얘기가 쏟아지고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걸 해명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청와대와 법무부 그다음에 검찰청 정도는 이 언론에서 나온 상황이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줘야 국민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뉴스고 어떻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단독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법무부라든지 청와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 이것은 조금 잘못된 뉴스구나. 이거는 맞구나라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뭐 지금 문체부부터 사건이 벌어진 순서대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사실상 언론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 사건의 주체인 청와대부터 확인을 해 들어가는 것이 그 기간 보고잖아요. 청문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기간 보고를 받고 청문회를 하면 맞지만 기간 보고는 지금 더 이상 늦춰가지고 뭘 우리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가질 저는 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정은 그렇게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겨서 얘기를 드려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은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빨리 좀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 토기에서 이거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의견은 하태경 의원 이제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새로운 변수가 이제 탄핵이 발의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심의 과정에 우리 국조특위의 결과물이 많이 좀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들이 이 청와대는 핵심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핵심 기관을 할 때 충분히 우리 특위위원들이 준비되어서 내실 있는 조사가 중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면도 있지만 어떤 탄핵 과정에 우리 국조특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위원님들 준비 정도가 위원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또 법안 소위도 하시고 예결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일에 쫓겨져 있는 상태라서 좀 더 내실 있는 준비가 좀 우리 현재까지 이어진 일정에도 부합하는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민석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오늘 이거를 서둘러 의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막 방망이를 두드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는 의원님들 중에서 한가로운 의원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게 저희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장님부터 저희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이 국조특위의 제1의 우선순위를 일정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과 있는 특조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름대로 딱 상임위 사정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정도 있지만은
장재원님 같은 저런 자세면은 우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잘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회의 연지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까먹었으니까 오늘부터 실제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찾자. 그리고 우리가 이 국조가 특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리적인 정황을 가지고 주장하고 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치적인 정황으로 우리는 따지고 캐고 의문을 제시하고 그 퍼즐을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서 특검한테 주는 역할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하자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날밤 새서라도 준비하고 저는 내일이나 모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을 정인 채택하자는 제 말씀에 저는 여야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이후에 3당 간사님들이 대통령 정인 채택을 꼭 관철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 게이트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게이트입니다. 근데 박근혜 당사자를 정인으로 세우지 않으면은 이거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이게 기간도 우리가 부른다고 바로 뭐 내일 모레라도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주일간의 통보 기간이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통보 기간이 있고 역시 정인과 참고인도 일주일간의 또 이렇게 통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이 운영 일정을 확정지으면은 바로 오늘 오후는 보내야 이제 30일 날 1차 기간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만큼 오늘 대체적으로 잠깐 정의할 거니까 2차 기간 보고에 들어가 있는 청와대 기능들을 1차 기간 보고 다음 주 30일 날 앞당겨서 할 것이 이 요거 조정을 좀 해보고 또 그럼 그거 좋아요. 그거 좀 여러분들 다 그렇죠. 자, 그럼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건은 의견을 하지 않고 지금 보류하고 다음은 기간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다 하나하나 정리 안 하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다음은 기간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 의견 주시면은 의사일정 제2항 기간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정조사와 관련된 기관의 보고를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11월 30일 날 5개 기관, 12월 14일 5개 기관 이렇게 두 차례 기간 보고를 받고자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아까 의견이 정해 이후에 요 내용을 좀 조정해 주시면 바라죠. 아까 운영과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인데 요것도 지금 보류하고 그러면 세 번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없습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기간 보고 두 번째 요구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 보고 요구의 건 정하지 않으면 서류 제출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이거 이따 다 같이 오늘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와대를 먼저 앞세우자라는 건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혹시 이걸 가지고 굳이 뭐 정해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때요, 우리 이완영? 우리 이완영 하세요. 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 의원님 개별 의원님들 의견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다수 의견이 그렇다고 간사님이 앞서가지고 다수 의견이 그러니까
간사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바꾸자. 어떻게 간사로서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간사의 역할이 있고 위원의 역할이 있고 위원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이용주 의원. 예. 통상적으로 회의체에서 간사의 역할을 두는 것은 각 여러 단체들 내부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일정을 정하는데 참작하도록 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 만약 이 전체 위원회를 전체 모여서 이걸 일정을 협의하는데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렵기 때문에 간사를 둬서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회의체가 열려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의견이 당연히 간사들의 협의나 합의 사항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간사님들이 해당 교섭단체 내에 의견을 충분히 모으지 않아서 협의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일방적인 간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갖고 와서 협의를 합니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들 간의 합의 내용이라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추후 간사들 간의 협의 과정이라든지 의견을 해당 교섭단체 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간사님들이 충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안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제3항도 서류 제출 요구서는 오늘 의결이 돼야만이 이제 해당 기관에 송부하고 또 내일 이후에는 이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제 서류 제출 요구서가 제출되는 대로 그날 즉시 해당 기관에 이렇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다 결부되어 있으니까 15분간 각 당의 위원회 운영 일정과 아니 다 마찬가지예요. 증인 문제나 청문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토론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 문제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간보호 추가 문제, 요 문제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증인 문제도 지금 추가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 조금 지금 증인 문제 가지고는 서로 토론을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토론 시간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정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